8시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찰이 5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건물에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섰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700여 명의 노조원과 지지자들을 경찰이 한 명씩 끌고 나와 연행했고 7시간이 넘는 체포작전이 계속됐습니다. 서승원 국토부 장관이 철도 파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파업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상 처음 이루어진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당연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강제 진압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슈슈트레인 추신수가 메이저리그 아시아계 선수로는 최고 액수인 1억 3천만 달러의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돈 1,379억 원의 거액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자살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이른바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자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를 인터뷰해 자살 당시의 심리 상태를 조사한 뒤 업무상 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죄를 피해 3일 제약이 교묘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 조사비, 논문 번역비 등의 명목으로 32억 원을 의사 1,000여 명에게 뿌렸습니다. 재개발 포기 지역이 늘어나면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철거지구가 도심 곳곳에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가로등이 드물고 인적이 끊겨 범죄와 탈선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판 패자당인 봉화파가 장성택 숙청 과정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 권력층 자제들로 이루어진 이들은 외화벌이 사업 등에 관여하면서 김정은의 통치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명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도노조 파업 14일째인 오늘 경찰이 대대적인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작전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도부가 민주노총에 은신 중인 것으로 보고 진입했는데 민주노총은 지도부가 이미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경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작된 체포작전이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에 노조원 등 약 9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 15층까지 강제 진입을 마쳤고 현재 노조원들이 남아있는 14층 사무실에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9명이 민주노총 건물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금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조 지도부가 이미 오늘 새벽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작전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체포조 600명을 포함해 69개 중대 5,500여 명을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1층에서 저항하던 노조원들을 모두 끌어낸 뒤 5시간 만에 13층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체포작전으로 지금까지 조합원과 시위대 등 135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강제 진입한 건 지난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노총에 경찰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노총 조합원 등 수백 명이 이곳으로 몰려와 지금까지 규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앞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로 진입하면서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 95년 민주노총 창립 이래로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며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긴박했던 하루,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입작전이 시작된 지 1시간 반 만인 오전 11시 10분.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건물 1층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경찰 600여 명과 1층에서 대치하던 노조원들이 한 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고 곳곳에서 몸싸움과 충돌이 빚어집니다. 경찰이 최루액을 발사하며 다시 진압에 나섰고 문을 뜯어낸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연행한 노조원들은 한 명 한 명 밖으로 끌어냅니다. 결국 작전 4시간 만에 1층을 모두 진압한 경찰은 이후 다시 계단을 통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13층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지어진 건물이라 양측 계단이 좁아 지도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3층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충돌은 계속돼 11층과 12층에서는 노조원들이 물을 뿌리며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불리하게 남의 건물을 뜯고 기물을 손괴하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이건 불법입니다. 건물 진입에 앞서 경찰은 노조원과 함께 대치 중이던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을 격리시켰고 민주당과 통진당 의원 10여 명은 진입작전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정부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입작전이 벌어진 민주노총 건물 주변은 오전부터 차량 진입과 보행자 통행이 모두 통제돼 하루 종일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네, 격렬한 대치와 진압작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13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영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마포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곳에는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하려던 경찰과 대치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된 조합원 15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행된 조합원은 모두 135명인데요. 이곳을 비롯해 서울 시내 10여 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민주노총 건물 주변 시위대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 연행되는 조합원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찰을 폭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는 모두 28명인데 2명은 지난주 이미 체포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북 영조본부의 윤모지 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포경찰서에서 MBC 뉴스 남영석입니다. 파업 3주째인 내일부터는 열차 운행률이 급감해서 평소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화물뿐 아니라 승객 운송 차질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준현 기자입니다. 그동안 평소에 90% 이상이 운행됐던 KTX가 내일부터는 하루 25편이 더 줄어듭니다. KTX 운행률은 73%로 내려가고 수도권 13, 4호선 전철도 평소에 85%로 감축 운행됩니다. 새마을과 무궁화호는 종전과 비슷한 60% 수준이 유지됩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체 인력의 부족과 열차 운행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화물열차는 편수가 조금 더 줄어 30%만 운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체 수송량의 3분의 1을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의 경우 파업 이후 열차 수송량이 원래 계획의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 일부는 가동을 줄였고 건설 현장에서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 재고가 한 4,000톤은 항상 갖고 갔었는데 저렇게 바닥을 본 거는 처음이에요. 그 시멘트도 거의 바닥이에요. 코레일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던 한국교통대 학생들이 그저께 모두 철수함에 따라 내일부터는 철도 관련 자격증이 있는 군 인력 300여 명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정부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철도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국회 입법과 같은 확실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철도 파업은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 이미 코레일의 정관을 통해 민간 부문의 지분 취득을 막았고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를 내줄 때 지분을 민간에 팔면 면허를 취소하는 장치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반박 성명을 내고 민영화가 진행 중인 공기업은 모두 현재 추진하는 방식인 주식회사로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과 같은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안 된다는 보장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국토부가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아직 안 하겠다는 것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철도노조는 내일 민주노총과 연대해 대규모 시가행진을 벌일 계획입니다. 오는 28일부터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파업 사태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진압작전에 대해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며 공권력 투입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권력 투입은 대화를 마다하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 사례라면서 대화로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가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400억 원의 텍사스 레인저스행을 확정했습니다. 코리안 메이저리거로는 물론 아시안 메이저리거로서도 역대 최고의 대형 계약입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외의 팁은 없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추신수가 텍사스와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7년간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무려 약 1,400억 원입니다. 일본인 스즈키 이치로가 받았던 아시아 선수 최고 금액을 넘어섰고 12년 전 박찬호보다도 2배 많은 말 그대로 FA 대박입니다. 외형적인 조건뿐 아니라 텍사스 구단이 시즌 직후 추신수의 자녀들을 위한 유니폼을 선물할 정도로 공을 들인 건 역시 추신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CBS 스포츠 등 현지 언론들은 추신수 영입으로 텍사스의 공격력이 확실히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추신수가 박찬호 이후 우리 선수로는 두 번째로 텍사스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일본인 투수 다르비시와 함께 아시아 투타 최고 선수가 함께 뛰는 장면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에 진출해 시애틀과 클리블랜드, 신시내티를 거치며 성장해온 추신수. 결국 실력으로 초대형 계약을 이뤄내면서 빅리그 간판급 선수로 공인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이번 계약은 우승에 목이 마른 텍사스와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원하던 추신수의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은칠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 구단 홈페이지는 추신수의 영입으로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텍사스는 올해 확실한 1번 타자가 없어 91승을 거두고도 디비전 시리즈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첫 우승을 위해 외야 강타자를 찾던 텍사스에게 검증된 출루 괴물 추신수를 선택한 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추신수가 텍사스의 워싱턴 감독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미 대형 일루수 프린스 필더를 영입한 텍사스는 추신수의 가세로 우승 후보다운 타선을 갖추게 됐습니다. His on-base percentage was tops among all National League leadoff hitters, so he gives them something right away, a chance to set the tone at the top of that lineup. 추신수로서도 나쁠 게 없는 선택입니다. 텍사스의 홈구장 알링턴 파크는 대표적인 타자 친화적 구장이어서 향후 성적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하던 7년의 계약 기간을 얻어내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던 뿌연 스모그가 오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서운 추위도 한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째 계속된 스모그에 오전까지 서울 시내는 가시거리가 7km로 평소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춘천과 영월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13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 서울 강동구는 최고 9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창문 열기도 힘들고 날씨도 추운데 실내 공기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요. 환경부는 오늘 오후부터 스모그가 사라져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서운 추위도 한풀 꺾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철원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로 평년과 비슷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회복되겠고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 날까지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모레는 큰 추위 없이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고 크리스마스인 수요일은 호남과 제주도 지방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목요일은 전국에 눈비가 내린 뒤 금요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북한에는 군과 당의 파워 엘리트 2세들이 결성한 봉화조라는 사조직이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의 새로운 친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화조는 북한의 고위층 자녀들로 지난 2000년대 초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30~40대가 핵심 세력이며 김일성대 출신 등 고위층 자제의 친목 모임에서 김정은 친위 조직으로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국열 국방위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등의 2세들이 대표적인 봉화조 인물이며 중국 고위 간부 2세들의 사교 모임인 태자당과 유사해 북한판 태자당으로도 불립니다. 이들은 특히 해외 유학 경험 등을 갖고 있어 김정은의 역점 사업인 마식령 스키장 건설과 평양시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무역 거래 등을 주도하면서 위조 지폐와 마약 유통 등을 통해 북한 정권에 비자금을 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이 조직을 이끌면서 이번 장성택 처형에도 적극 개입했다는 주장도 있어 정치적 위상 강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정은과 김정철의 관계는 훨씬 더 밀접한 거로 알고 있어요. 장성택 수청에 김정철이 나섰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장성택 같은 사람은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러나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하에서 김정철에게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어 봉화조의 정치 세력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30분 만에 10년 전 얼굴로 되돌려준다거나 큰 수술 없이 예뻐질 수 있다며 성형수술을 권하는 광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효과를 과장하거나 부작용은 없는 것처럼 축소 광고한 병 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쌍꺼풀 수술 부작용 사진입니다. 이 50대 여성은 부작용이 없다는 병원 인터넷 광고를 믿고 수술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절개선이 별로 표시가 안 난다. 그렇게 해서 그 병원을 가게 된 건데 완전히 아직도 안 감겨서 안연고를 계속 넣어야 되고 눈물약을 계속 해야 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13개 병의원의 성형 광고들입니다. 30분 만에 10년 전 얼굴로 되돌릴 수 있다거나 시술이 10년 이상 유지된다며 효과를 부풀렸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이나 자가열 피부 재생술 등 임상 검증이 안 된 시술을 내세워 효과가 대단한 것처럼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시술 전 사진과 달리 시술 후 사진만 단정한 차림에 화장을 한 채 각도까지 바꿔 촬영해 시술 효과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처럼 축소했습니다. 넘쳐나는 인터넷 시술 후기나 추천 댓글도 그리 믿을 게 못 됩니다. 시술 후기, 추천글 등은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상업적 광고일 수도 있으며 이런 지하철역이나 신문 잡지 성형 광고는 사전 심의를 거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제약사가 처방의 대가로 의사에게 주는 리베이트.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장 조사료, 논문 번역료 같은 구실을 붙여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박성환 기자입니다. 과거에도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적발돼 이미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3일제약. 제약사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리베이트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의료계 동향을 분석하는 시장 조사업체를 끌어들인 겁니다. 3일제약은 의사들을 형식적인 시장조사에 참여하게 한 뒤 시장조사업체를 통해 200여 명에게 1억 6천만 원의 뒷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논문 번역업체를 앞세워 번역비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뿌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하거나 골프채와 노트북 등 각종 선물을 주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쌍벌제 이후 범행을 새롭게 밝혀내서 전국 890여 개 병위원회에 약 3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제약사 간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0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으며 의사 1000여 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도심 속에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텅 빈 동네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된 지역들인데요. 뚜렷한 대책도 없이 흉물로 방치되면서 이렇게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습 경보라도 내려진 듯 동네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버려진 이불과 신발,
10년 전부터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5천 세대 중 40여 가구가 남은 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옆에 집 다 펴 있고 그러니까 개가 있으니까 사람 사나서 살아. 누가 옆에 사는지도 몰라요. 한 폐가 옆엔 누군가 몸을 녹이려고 잡동사니를 태운 흔적이 눈에 띕니다. 또 다른 빈집에서 사람이 보여 쫓아가 봤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철근 같은 거 이거 내가 있잖아. 그 장비 다 돈 아니야. 훔쳐갔어. 뱀 같은 거. 돈이니까 전선도 훔쳐가. 밤이 되자 동네는 그야말로 암흑으로 변합니다. 간혹 불 켜진 창문이 보이지만 주세요. 어느 집도 나와보지도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시체 몇 개나 나타났어요. 죽은 사람 나타났대. 그래서 죽이고 갖다 버린 거예요. 재개발이 멈춘 또 다른 지역. 대낮에도 인기척 없이 흉흉합니다. 외부인들이 개발 차익을 노리고 샀던 집들 상당수는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폐가에 둘러싸인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다니고 그래요. 빈집에 40, 50대 된 분들이 지금 이제 오는데 그 사람이 아마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 같아요. 얼마 전엔 혼자 살던 가게 주인 할머니가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부가 7, 80대 다 노인네들로 살거든. 10년, 15년 있으면은 그럼 다 죽어버리는데 언제 기다려갖고 들어가 살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작년 말 기준 폐가 수는 수도권에만 23만여 호. 대부분 재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최근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 거대한 물기둥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이렇게 태양계에는 지구처럼 드넓은 바다를 가진 위성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감춰진 우주 바다를 찾기 위한 다양한 탐사 기법이 개발 중입니다. 이정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유럽우주청이 공개한 실험 영상입니다. 초속 340m의 포탄이 두께 2.5m 얼음을 뚫어 박살냅니다. 미사일 탄두 같지만 사실은 우주선입니다. 유력한 탐사 대상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 이 포탄형 우주선을 유로파의 얼음 표면에 쏴서 뚫어버린 뒤 내장된 첨단 장비로 유로파 깊숙한 곳을 관측하는 겁니다. 표면을 뚫는 건 그 아래 지구의 2배나 되는 숨겨진 바다가 있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표면 얼음이 솟구치거나 꺼지는 대류 현상은 물론 해빙 현상까지 관측돼 내부에 열이 있고 그 열에 얼음이 녹은 거대한 바다층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 심해져 열수구의 수처럼 각종 생명체가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It's not out of the question that if there are liquid water oceans down there and there's heat and there's energy that there could possibly be life. 유로파의 지하바다 탐사는 최근 영화 소재로도 다뤄지는 등 학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니메데와 칼리스토 등의 목성 위성들도 지하에 우주바다가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거대한 물 분수가 우주로 뿜어져 나오는 토성위성 엔셀라두스에서도 생명의 증거를 찾기 위한 인류의 탐험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돌, 바람, 여자 많은 제주에 또 하나 많은 것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바로 전기차인데요. BMW, 닛산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제주도에 전기차를 팔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권혁태 기자가 전합니다. BMW 그룹 최초의 순수전기차 i3. 후륜구동에 시속 100km에 달하는데 걸리는 속도가 7.2초로 성능이 고급 승용차 못지않습니다.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인 닛산의 리프는 2010년 출시된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8만 5천 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BMW는 내년 5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그룹 부사장이 지난 17일 제주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기 30대를 기증했습니다. We launched a strategic alliance to expand the electric vehicle market. Today, we are very proud to be donating 30 charging stations here. 이에 앞서 닛산도 제주를 방문해 전기차 출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화로 5,100만 원인 BMW i3와 3,000만 원이 약간 넘는 닛산 리프는 앞으로 제주에서 2,3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수 제한이 있긴 하지만 환경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은 국내의 모든 업체가 수혜 대상이어서
내년엔 제주를 둘러싼 국내 업체와 해외 메이커들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살인사건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찾아내지만 자살의 경우는 부검으로도 알아내기 어려운데요. 법원이 처음으로 자살자의 심리를 추적하는 심리적 부검을 도입해 판결에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국세청 직원이었던 김모 씨. 지난 2009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씨가 남긴 건 내 죽음은 사무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다라는 유서였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이 유서를 근거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패소했습니다. 업무와 자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심에선 새로운 방법이 시도됐습니다. 바로 심리적 부검. 정신과 전문의가 김 씨의 가족, 직장 동료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씨가 자살할 당시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이런 식의 심리적 부검 결과 김 씨는 과도한 업무로 말수와 체중이 주는 등 우울증 증상을 보였고 승진 탈락으로 심한 절망감을 느꼈다는 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망인의 업무와 우울증 그리고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심리적 부검은 앞으로 군대나 직장 내 자살 등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내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 특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은 지난 대선 과정에 국정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범정부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된 수사는 모두 미진했다면서 특검 대상과 기간 등을 담은 특검 법안을 내일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위해서 각계 연속회의와 함께 끝까지 매진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법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과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을 만들어준 야권연대가 이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신장 개혁을 했습니다. 또 대선 패배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하면서 대선 불복을 위한 특별법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가반 출석에 출석의원 가반 동의가 필요하며 야권 의석수는 전체의 절반이 안 됩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마다 연말이면 재계약이냐 해고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정부가 직접 한 고용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연말이 두려운 사람들, 김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머니. 부산 전포동에 사는 78살 윤옥선 할머니. 가족이 없는 할머니를 찾아오는 유일한 사람은 태영이 방문 간호사입니다. 식사는? 식사 조금 했어. 고관절 수술을 받은 할머니가 아프지는 않은지 꼼꼼히 챙깁니다. 또 딸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하니까 진짜 잘해요. 이 동네에서 최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은 600여 명. 하지만 이달 말이면 최 간호사를 볼 수 없습니다. 살았고 힘도 줬고 또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챙겨주고 그런데 아른도 하니까 끈이 떨어지만 해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방문 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선 구청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문 간호사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가 줄다 보니 전체 사업비가 줄면서 저희가 사업대에서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김영숙 씨. 김 씨를 비롯한 199명의 청소 노동자들은 최근 전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 전 국회가 직접 고용을 약속했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 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5만여 명.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또다시 차가운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또 올게요.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일반 비누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미술 작가가 있습니다. 비누의 특성을 이용해 세월의 흐름을 기발하게 표현해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이주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런던 중심가의 한 공원 한가운데 좀 오래돼 보이는 기마상이 서 있습니다. 비바람에 쓸려 발목 한 개는 떨어졌고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I think about 200-300 years. Between 400 and 500 years old. 우리나라 작가 신미경 씨가 바로 작년 여름에 만들어 세운 건데 비누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Really? Good Lord. Well, Only last year. Wow. 계절 따라 풍화되는 모습을 보는 건 색다른 묘미였습니다. Seeing it deteriorate and different bits fall off and cracks appear. I love it. I think it's really fun. 이번엔 사람들의 손길이 직접 닿을 수 있게 화장실 세면대 옆에 비누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때가 타고 닳아서 마치 그리스 시대 유물처럼 변했습니다. 닳아지는 것이 1년, 2년이면 우리가 돌이 닳아지는 것에 한 1000배 정도 빨리 보여지기 때문에 1년 된 조각이 마치 1000년 된 유물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비누로 된 기마상은 당초 1년 동안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더 깊은 세월의 흔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1세대 대표 여성 아이돌 그룹 SES와 핑클. 두 그룹의 메인 보컬이었던 바다와 옥주현 씨가 이제는 뮤지컬 배우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옥주현, 바다. 두 스타가 주연을 맡은 뮤지컬이 연말 무대에서 격돌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종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뮤지컬 위키드와 카르멘. 옥주현과 바다는 거액의 제작비가 투입된 두 대작 뮤지컬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1세대 아이돌로 정상을 밟았지만 뮤지컬 배우로의 변신은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편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커피도 막 정말 타고요. 그 신발 싹 이렇게 정리도 해가면서. 하지만 이젠 무대에서도 큰 별이 됐습니다. 바다는 오디션 없이 주연으로 발탁될 만큼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붙였고 옥주현 역시 올해에만 3개의 작품을 잇따라 히트시켜 제작자들이 캐스팅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공연을 해외에서 처음 이렇게 여러 번 접하면서 그냥 막연한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 꿈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게 됐어요. 아이돌의 뮤지컬 진출 물꼬를 텄다는 자부심도 큽니다. 옥주현 씨나 또 그 뒤로 아이비 씨도 동료들이 함께 해주니까 저도 사실 외롭지 않은. 아이돌에서 배우로 곱지 않은 시선에 맞서 보란듯이 성공을 거머쥔 두 스타가 우리 뮤지컬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마트 노조원 불법 사찰과 노조 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해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가 인정된다며 최병렬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노조 설립에 참여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원을 미행하거나 감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설에 시달려온 현대그룹이 현대증권 등 금융계열사 3곳을 매각하는 내용의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증권과 자산운용, 저축은행을 매각하고 현대상선의 사업지분 일부와 반얀트리 호텔 등의 자산을 팔아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딴 오심과 폭력성 플레이로 최근 어수선했던 농구 코트에서 오늘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모처럼 여러 볼거리들로 팬들을 흥겹게 했는데요. 임명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딴 사건 사고에도 팬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선수들도 모처럼 흥을 냈습니다. 눈에 띈 스타는 단연 LG의 대형 신인 김종규. 몸을 사리지 않는 투핸드 덩크에 전태풍과 호흡을 맞춰 연속 엘리웁까지 선보이는 등 26득점 가운데 절반가량을 덩크로 장식했습니다. 여기에 짓궂은 이벤트도 마다하지 않고 올스타전 직후 열린 대학 후배들과의 경기에서도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제대로 보여드리는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합 때 그 만회하기 위해서 좀 덩크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많이 뛰어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후배들의 분수도 볼거리였습니다. 연세대의 추진용이 덩크슛 콘테스트 결선에 진출하는 이변을 연출했고 라이벌 고대와 연대가 호흡을 맞춘 대학 올스타팀은 프로 1년차 선배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런 올스타전 자리에 이런 형들이랑 시합하는 이 자리가 생겨서 굉장히 기쁘고 또 팬분들도 많이 오셔서 더 재밌게 기분 좋게 경기한 것 같습니다. 올스타전에선 매직팀이 2년 연속 승리한 가운데 김선형이 MVP를 차지했습니다. 덩크슛 콘테스트에선 오리온스의 리차드슨과 동부의 이승준이, 3점슛 대결에선 SK의 변기훈이 우승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프로배구에서는 선두 삼성화재와 꼴찌 러시앤캐시가 만났는데요. 삼성화재가 고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김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꼴찌의 돌풍은 거함을 침몰시킬 뻔했습니다. 1세트를 내준 러시앤캐시는 헝가리 용병 바로티와 신예 송명근, 쌍포를 앞세워 2, 3세트를 내리 따냈습니다. 2세트에서는 바로티가 최고의 용병 레오를 압도하며 11점 차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3세트에서도 삼성화재는 범실을 남발하며 경기 흐름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잦은 서브 범실과 리시브 불안이 겹치며 좀처럼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 삼성의 집중력은 무서웠습니다. 4세트에서 레오의 공격이 살아나더니 승부를 5세트까지 몰고 갔습니다. 최종 세트에서도 줄곧 끌려가던 삼성은 고이진의 천금 같은 가로막기로 처음 동점을 만든 뒤 레오의 오픈 공격과 상대 범실을 묶어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는 야구 캠프를 열고 후배 꿈나무들을 지도했습니다. 추신수의 텍사스행에 대해 류현진은 부러움과 기쁨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시현입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이 대륙별 클럽 최강자를 가리는 클럽 월드컵 정상에 오르면서 올해만 5관왕을 달성했네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일은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약한 북풍이 밀려오면서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걷어내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대기질도 평소 수준으로 야외 활동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추위는 내일부터 또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수요일 크리스마스까지도 큰 추위가 없겠는데요. 다만 목요일쯤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온 뒤에는 다시 추위가 심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밤새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차츰 들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지만 낮에는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여전히 춥겠지만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성탄절 오후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목요일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도쿄와 베이징, 평양에서는 모두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런던과 파리에서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일 뉴욕도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